안녕하세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여 남들보다 15년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 채널 1515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좀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슈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역전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2000년에 닷컴 버블 하락 시기 바로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바로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추세 하락의 신호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적으로만 보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지만 추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사실상 장단기 금리차 역전일 이후 S&P 500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것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는 향후 경기 전망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장기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연준이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전망은 안 좋고 물가는 상승한다. 즉, 이것이 경제 위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장단기 금리차 이꼴 경제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신호로 판단이 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차례 곧 경제 위기가 오겠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경제 위기가 오겠네라고 판단하여 이런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만 돈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기회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005년대를 보시면 이 2005년 역전 이후에 2년 정도의 랠리가 있었고 이 98년도에 역전 이후에는 IT 버블 랠리가 왔습니다.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하는 이 시기에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 질문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이것에 크게 반응하여 큰 경제 위기, 즉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경제 위기가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경제 위기를 크게 부채와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가 역대 최고치이고 현재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IT 버블 이후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 부동산 버블 이후 경제 위기,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보시면 위기는 전부 부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부채를 부동산과 국채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 당시에 미 연준이 집값이 폭락할 것을 대비하여 모기지로는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이전에는 공급만 잘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스탠스를 보면 엄청난 경기 부양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이 수요를 잡으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 집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지금 이러한 집값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8년도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었던 것을 미연준은 몰라서 반응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 2008년도에도 미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여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호남 드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버블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미 연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위기 때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 미 연준은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현재 미 연준은 코로나 이후에 장기 국채를 많이 사왔고 그래서 장기 국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와 버블을 만들어 위기가 올 것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미 연준 정책의 방향성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채로 인해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2000년도 IT 버블 이후 위기, 이러한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을 상폐하겠다는 이야기, 또 사우디가 달러로만 결제가 되던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대만 문제 등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에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경기가 올 만큼 극단적으로 치닫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 봅시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앞서 모든 이야기를 각설하고 앞으로 미중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중국한테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한테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이 미국한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중국은 이제까지 최대 제조업국이었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등
이런 원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우디에 접근하여 위안화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이번에 러시아 국채를 사들이면서 가스를 얻을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혹여나 사우디와 갈등이 깊어지거나 이란 핵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원유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원유 가격의 상승에 베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가격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같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증시 하락의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필요한 걸 한번 봅시다. 미국이 중국에게 필요한 건 히토류, 니켈, 철광석 이런 원자재들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철광석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주의 히토류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모로 공급망을 만들려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 과정에서 히토류나 철광석, 니켈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 대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그리고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좀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PPT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게 진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 GDP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와 쿼드 동맹을 체결하고 인도의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나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투자하는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앞으로의 바뀌는 정권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쿼드 가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에게 앞으로 바뀌는 정권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쿼드 가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드 문제처럼 한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보다는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높이시거나 투자를 하신다면 동기방어주, 배당주, 인버스와 같은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보아 윤 당선인과 시진핑의 통화 이후 중국과 앞으로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했는지 최근에 엔터주와 화장품 관련주들의 힘을 좋습니다. 이런 경우 중국과 사이가 좋아진다면 이러한 중국 수혜주인 엔터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황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체크 포인트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향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시장을 대하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고 대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데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